돌마케팅! 우와! 돌마케팅! 네! 요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번 질러 보았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한 건 아닌데 정신이 피곤합니다. 아마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피곤하면 그거는 그냥 시체입니다. 걸어 다니는 시체죠. 그래서 사실 마케팅 9번 있죠. 그거 보신 분들 중에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 녹음할 때 제가 정말 피곤한 상태였어 가지고 솔직히 녹음이랑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녹음하다가 중간에 좀 자다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녹음하고 그랬어요. 이게 또 제 성격이 지랄 맞아서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잠을 깊게 못 잡니다. 정말 피곤한데 자다가 계속 깨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저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녹음하고 편집을 한 게 마케팅 9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원래는 대본을 가지고 녹음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말이 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모니터에 사람들 사진 띄워놓고 대화하듯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또라이라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을 더 잘해요. 그런데 이걸 모니터 앞에서 마이크에다가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희한하죠? 진짜 이게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혼자서 마이크 앞에 얘기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오죽하면 내가 사진 보면서 녹음하겠냐고. 사진 속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또라이 되겠어요. 내가 모니터 속에 있는 사람이랑 질문을 주고받고 대화를 한다니까? 어? 누가 보면 이거 진짜 미친놈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편집을 할 때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대본 없이 하니까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혼자서 막 웃다가 화내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아주 그냥 생쇼를 합니다. 아, 이거 방식을 바꾸니까 녹음은 쉬워지는데 편집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참 이게 모든 일이 그래요. 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습니다. 세상이 참 재밌죠?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하려면 좋은 거를 봐야 되고 얻는 거를 봐야 됩니다. 나쁜 걸 보고 잃어버리는 걸 봐버리면 그거는 계속해서 굶주리는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픈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좋게만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해 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적당히 배가 고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밸런스. 행복과 불행이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우리 인생이 정말 재밌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재밌게 살다 가자고요. 응? 오늘은 먼저 품질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브랜드 현상 중에는 품질이 좋을 것이다 라는 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1차 현상을 통해서 품질이 좋다는 2차 현상이 형성되는 거죠. 이거에 제일 먼저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브랜드 인지도. 유명한 브랜드는 유명하다는 것 자체로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죠. 유명한 브랜드라 해서 반드시 품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생각하기를 그냥 막연하게 품질이 좋겠거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랑 아주 똑같은 게 시장 점유율도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많이 팔린다? 그러면 이것도 품질이 좋을 거라는 2차 현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 이런 걸 아주 대놓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브랜드 파워 1위, 판매량 1위, 고객 만족 1위 등등등등.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만들고자 하는 현상은 하나, 품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거짓말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브랜드 파워니 판매량이니 고객 만족이니 이런 것들은 어때요? 조사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전에 이슈 메이킹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죠. 이런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 신문사 같은 데다가 광고 계약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광고를 줄 테니까 너희 신문사에서 우리 브랜드를 1위라고 선정해라. 그러면 브랜드 파워 1이 되는 거예요. 세부 사항 같은 거는 안 알리거나 만약에 알린다 그러면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어 놓는 거죠. 잘 안 보이게.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것도 시기를 제한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20%밖에 안 돼. 판매량 1위가 아니야.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세일즈 프로모션을 빠방하게 해가지고 뭐 원 플러스 원 쿠폰 할인 미친 듯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거 가지고 판매량 1위라고 떠드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다. 작년 3월에 우리가 판매량 1위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질이 좋다는 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가지고도 품질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광고 모델로도 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약국 같은 유통 라인으로도 품질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런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상작용일 뿐이지 실제 제품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뭘 이용해야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겠어요? 연상작용이죠.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특정한 2차 현상을 형성할 수 있는 1차 현상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품질이 좋다 그러면 되지. 뭐 따로 1차 현상, 2차 현상을 나눠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마케팅이 직접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말하는 거는 신뢰성이 낮아요. 소비자가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런데 2차 현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치 소비자 스스로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잖아요. 마케팅이 품질이 좋다고 말한 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품질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거니까. 응? 하지만 이게 정말 소비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죠. 마케팅이 한 겁니다. 마케팅이 던진 1차 현상을 통해서 소비자가 2차 현상을 끌어낸 거예요. 예전에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런 현상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인간한테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걸 자기 스스로 한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생각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조화에 대해서도 스스로 합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소비자는 스스로 생각했다고 믿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케팅이 만든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 이거는 생각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때로는 창의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품질 현상을 보세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인지도, 판매량, 가격 같은 1차 현상을 통해서 품질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아니죠. 이거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디자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1차 현상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연예인한테 협찬을 줄 수도 있고,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광고할 수도 있고, 유명 패션 브랜드나 화장품 브랜드와 제휴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브랜드명에다가 프랑스어 같은 걸 섞어버려요. 뭐 블랑쉐, 브루뱅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이탈리아나 파리 같은 데다가 매장을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장사 안 해도 돼. 그냥 이탈리아나 파리 같은 도시에 매장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 제품의 디자인이 좋다는 현상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빙 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소비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정적 효과를 내는 2차 현상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돌 마케팅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마케팅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그게 돌 마케팅에 그대로 옮겨왔던 것처럼 1차 현상을 잘못 전달하면 부정적인 2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가 돌 마케팅을 기획할 때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강도가 이렇게 강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케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여 있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2차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제가 멍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 현상을 기획하실 때는 가능하면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해, 어떤 1차 현상이나 2차 현상이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 마케팅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거짓말과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솔직함과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효과는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신뢰라는 게 그래요. 신뢰를 쌓는다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의 시작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한 곳이다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불신하고 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불신의 벽을 한 10단 정도 세워놓고 그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든 브랜드든 그 불신의 벽을 다 뛰어넘으면 그때서야 저는 신뢰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 브랜드는 믿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불신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당장 돌 마케팅을 신뢰해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다만 기회를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릴 뿐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좀 주세요. 응? 이어서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거 요즘 되게 이슈죠. 스카이넷이 나타났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뺏을 거다.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이라든가 경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프로그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해요. 그러면 이 알파고 같은 프로그램이
마케팅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일단 상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프로그램한테 넘어갑니다. 이거는 못 이겨요. 인터넷에서 정답 찾기를 하든 통찰력을 쓰든지 간에 인간이 프로그램한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처럼 분석이 주 업무인 사람은 일을 못해요. 프로그램한테 일자리를 뺏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빠르면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뭐 크리에이티브라든가 표현 전략 같은 부분, 이것도 프로그램한테 넘어갈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려면 일단 논쟁이 되는 두 가지 의견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마케팅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논쟁이에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재능에 따른 직관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분석에 기초한 사고력에서 나오는 건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창의력,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개인의 재능에 따른 직관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나보다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분석력도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인데, 아이디어 뽑아내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보고 솔직히 좀 좌절감을 느꼈어요. 나는 절대 하지 못했던 생각을 그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툭 내뱉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회의할 때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료를 코앞에 갖다 줘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의를 진행하면 진도가 착착착착 나가는데 계속 혼자 뒤처져 가지고 뒷북치는 사람들.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나는 타입이지. 그런데 그 양반 입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전부 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뭐 거창하게 "내게 아이디어가 있어. 뚠뚠뚠." 그러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나와요. 사람의 맥을 탁 풀리게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의 한마디에 바보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막 미친 듯이 뱉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요렇게 해볼까? 저런 건 어때? 요거를 요래 해가 저래 하다 보면 고래 해가지고 요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뱉어냅니다. 그러는 도중에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푹 하고 찌르는 거죠. 저는 쓸데없이 말만 많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는 분석에 기초한 사고력보단 재능에 의한 직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분석과 사고에서 나온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파고 같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창의력이나 아이디어가 분석과 사고에서 나온다면 그건 마케팅에서의 창의적인 부분까지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걸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가 보통 창의력,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라 그러면 뭔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율을 따지자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크리에이티브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발견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뭔가를 만들어낸다, 창조해낸다, 이런 게 아니라 찾아낸다, 발견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거죠. 우리가 일상 중에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말할 때 예로 드는 게 달의 뒤편입니다. 달은 어때요? 우리가 항상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랑 달이 도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뒤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매일 보는 달이지만 그 달의 뒤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달의 뒤편에 뭐가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을 볼 때 그런 거 생각합니까? 안 하죠. 달이 그냥 달이지 뭐. 내 눈으로 달을 봐도 딱히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력이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달을 볼 때 달의 뒤편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보던 달에서 새로운 면을 생각하고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만약 분석에 기초한 사고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인간보다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수많은 현상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연산해서 창의적인 표현을 도출해내는 거죠. 뭐 광고 카피가 될 수도 있고 슬로건이나 캠페인 콘셉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치면 결국 마케팅은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케터, 브랜드 관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연상, 이것도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하죠. 소비자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상작용들을 싸그리 다 조사하는 겁니다. 1차 연상부터 100차 연상까지 전부 다 조사해서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나왔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타이핑하는 글자들을 빈도수라든가 인과관계로 연결해서 싹 다 찾는 거예요. 사과는 맛있다.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보면 돌 마케팅이 어쩌면 진짜 헛짓거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마케팅을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몇 년 후에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상황 분석은 100%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계가 훨씬 잘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부분 역시 안심할 순 없다는 거죠. 이것도 프로그램이 학습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사람보다 훨씬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월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이거를 뭐 사회주의네, 빨갱이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파고 같은 프로그램이나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 적은 돈을 받고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막 형이상학적인 예술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전기나 기름값보다 싸게 일을 하거나 프로그램이나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매드맥스예요. 진짜 국가고 나발이고 그냥 사람들이 다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이거를 대비하자고 나오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매드맥스로 만들지 않도록 먹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벌써부터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알파고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런 건데 사실 제가 한 50살 먹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낙관적인가? 근데 그때까지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거 완전히 도입되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스카이넷 터미네이터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응? 아니라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카이넷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터미네이터 영화 대사에도 있어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두둥 둥 두둥 두둥 둥 두둥 두둥 둥 두둥 두둥 둥 두둥. 잡설 9번. 오늘 마지막 메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브랜드 정체성이죠.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모호한 놈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괜히 혼란을 드릴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마케팅 좀 안다, 마케팅 좀 배웠다, 그럴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말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마케팅 좀 안다고 뻐겼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어? 자, 그러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게 뭐냐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다시 말해 그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를 뜻합니다. 더럽게 모호하죠? 제가 이래서 이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직접 기획을 하실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거에 발목을 잡히실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돌 마케팅이잖아요. 제가 요거를 또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돌 마케팅 잘 만나신 겁니다. 어디 책을 보고 강의를 들어도 돌 마케팅처럼 날림으로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완전 돌팔이인 거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날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그냥 브랜드예요. 이거 뭐 가치니 존재의 이유니 그딴 말 필요 없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그냥 브랜드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냥 그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돌 마케팅의 정체성은 돌 마케팅이고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은 여러분입니다. 이거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쿵푸 팬더 3입니다. Everybody was a kung fu fighting. 후! Those kicks were fast as lightning. 하! 이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쿵푸 팬더 1이나 2에 비하면 그다지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재미없다는 건 아닙니다. 1이나 2에 비해서 재미가 없었다는 거지. 3만 놓고 보면 뭐 괜찮았어요. 저는 슈렉도 1편 이후로는 다 그저 그렇더라고요. 원래 영화라는 게 1편만한 속편이 없습니다. 터미네이터 2랑 반지의 제왕 빼고, 응? 자, 이 쿵푸 팬더 3의 주 스토리가 바로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인공인 팬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냐는 거지.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은 게 전부 다예요. 나는 팬더고, 아들이고, 제자고, 드래곤 워리어다. 나는 어떤 하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모습들이 결국 내가 되는 거다. Who am I? 내가 누구냐고? 나는 팬더고 아들이고 제자고 드래곤 워리어다. 이거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뭔가 핵심이 되는 하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로는 절대 브랜드의 정체성을 모두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그냥 브랜드 그 자체, 브랜드가 가진 인지도, 연상, 브랜드 계층, 눈에 보이는 상표, 광고 카피라든가 슬로건 등등등등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다? 브랜드다. 돌 마케팅의 정체성이 돌 마케팅이고 팬더의 정체성이 팬더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이듯이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결국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뭐 기획서에 넣는다든가 전략에 포함시킨다든가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을 넣으면 기획사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허세 부리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공모전 기획서 쓰는데 굳이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 공모전 심사하는 양반들은 전부 다 마케팅 업자들입니다. 허세 부린다 해서 업자들이 가산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편합니다.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브랜드의 어떤 구성 요소를 사용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라는 브랜드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뭡니까? 녹색 검색창. 그럼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제일 유명한 구성 요소는 뭐예요? 사과 모양 로고죠. 우리 기획은 그런 구성 요소를 활용해서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 구성 요소라는 표현보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뭐 둘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후자가 좀 더 의미 전달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플의 구성 요소인 사과 로고를 이용해서 브랜딩 하겠습니다. 우리는 애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사과 로고를 이용해서 브랜딩을 하겠습니다. 어때요? 왠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나만 그런가? 에이, 몰라. 저는 그냥 구성 요소라는 말보다는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공모전 심사하는 업자들도 아마 구성 요소보다는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공모전 중에 광고기획 공모전 같은 걸 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브랜드를 구성하는 모든 걸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응? 아니죠. 그러면 인지도, 연상, 로고, 기업, 카피, 슬로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대체 얘들이 말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해라 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그거는 바로 수많은 아이덴티티 중에 어떤 하나를 콕 찍어서 그걸 가지고 광고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왜 그 아이덴티티를 골랐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겠죠. 수많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에 우리가 왜 이거를 골랐으며 왜 이거를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브랜드 공모전인데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죠.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캐릭터를 만들든 슬로건을 만들든 로고송을 만들든 브랜드 연상을 만들든 아무튼 뭐든지 간에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다?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경쟁력이랑 차별성이라 그러면 뭐예요? 포지셔닝이지. 지금까지 돌 마케팅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바로 나오실 겁니다.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돌 마케팅을 보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잡설 9번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다 하고 보니까 너무 마케팅에 쏠린 것 같아요. 잡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재미없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돌 마케팅은 다큐멘터리나 교육 방송이 아니에요. 돌 마케팅은 예능인데 이거를 만드는 제가 원체 재미가 없는 놈이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네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돌 마케팅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초심을 다시 찾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돌 마케팅은 마케팅 10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돌 마케팅 정치도 만들고 싶은데 요즘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그거 까딱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잘못하면 저 테러리스트로 잡혀가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제가 테러리스트라고 찍히면 돌 마케팅 보는 여러분도 싹 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마케팅 보고 나서는 인터넷 사용 기록을 꼭 삭제하시고요. 컴퓨터에 야동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가슴 아프겠지만 야동도 다 지우세요. 이거 간과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국은 지금 야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에요. 그래서 보복성으로 기소하고 벌금 때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걔들이 할 짓 없어서 아청법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들이 표적 수사에서 먼지털이 할 때 먼지 찾아내려고 그런 겁니다. 야동은 먼지와 같은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야동 안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야동 걸려가지고 기소당하면 그거는 거진 사회적 죽음입니다. 성범죄자랑 도떼기 취급 당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돼요.